안녕하세요. 읽어주는 글에서 보령을 7호부터는 새롭게 취재하신 기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더 생생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보령 7호에 실린 도시재생 지원센터 4월 소식을 채현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단 영상팀 최현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보령 원도심 사회적 경제대학이 개강하였습니다. 5월 31일까지 매주 요일 총 12회의 기본교육과 시마토이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5월 말 수료식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1년 제6기 보령시 도시재생대학도 4월 6일 개강하여 6월 8일까지 주민 78명이 매력도시 행복공동체를 꿈꾸는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주민공청회가 4월 14일 보령의 문화의 전당에 상생하는 관촌마을로 거듭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시민과 관계자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대천 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4월 22일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보령시 도시재생 소규모 조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사업 공사가 있었네요. 도시재생대학 개강 소식은 이혜주 시민기자님이, 원도심 사회적 경제대학 소식은 정은아 시민기자님이 그래서 보령 7호에 전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예술가를 만나고 싶은 시민 미디어단 김경숙 기자님, 어떤 분이신가요? 전 마을미술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한용 화백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남대천 도시재생 사업의 맛깔스러운 지적으로 용역회사, 주민협의체 담당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셔요. 최근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로 어려웠거든요. 방문을 흔쾌히 응해주신 것도 보령시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서민적인 예술가 김한영 선생님은 예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살이, 타향살이 끝에 보령으로 내려오셨어요. 여기로 내려온 지 11년 되었는데 앞으로도 보령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미술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신 분인 걸로 압니다. 미술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마을 미술관 회의를 하는 동안 주민이 역량이 모자라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 남대천이라는 곳에 지역성의 뿌리를 둔 미술관을 건립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화, 수채화, 도소공예, 자수, 캘리그라피 등을 가르치고 발표하는 장소와 주민들의 삶을 담는 장소로 미술관의 방향을 제시하면 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소망하는지를 듣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마을 미술관이 진정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술가로서 보는 도시재생에 대해 어떤 말을 하시던가요? 10년대 국가 산업화 정책으로 농촌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된 뒤로 공동체에 대한 무수한 논의와 실천이 있어 왔다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주민들 속에서 제출되고 지자체에서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으로 긴 시간 지속해야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민 미디어단 수식지 팀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이종욱 기자님, 이번 7호에는 궁촌마을 뉴딜 사업의 현황에 대해 취재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궁촌 마을을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지난 2017년도 도시재생대학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낸 궁촌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우리 동네 살리기형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는 2018년도에
3년에 걸쳐서 이제 단독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사업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주민의 경제적 도움과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마을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마을 공동작업장, 공동홈, 그리고 홈카페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고요.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40여 가구를 지원하고요. 클린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이제 안심 스마트 골목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스마트 주차장이 25면이 있는데,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구도심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거를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쌈지공원 조성인데요. 정원을 4개소를 설치를 했고, 마을 공원 3개를 정말 예쁘고 아담하게 꾸며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담장은 스토리를 담은 벽화로 주민으로 하여금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공청동은 정말 많이 개선되어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마을 사업 유지를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속 가능한 사업은 계획과 또는 이제 노력에 대한 그 결과가 아주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반을 취득반이죠. 그걸 통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8분이 있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3분, 그리고 이제 마을 해설사 8분이 육성하여 이제 이후에 마을 사업의 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홈 운영 관리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 이야기를 담은 마을 공동 작업장과 홈카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임대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5월달부터는 위탁 운영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위탁 운영은 북부부 시민을 뜻한 공촌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아서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최동원 이사장이 아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빈터나 폐가를 활용하여 녹색마을을 실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 시설 확충 및 개선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은 이제 한결같이 처음 도시재생 사업이 불필요하지 않나 싶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을 하였고요.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보고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군청동 사업, 기자가 본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네, 정말 저는 이제 중요한 걸 많이 봤는데요. 국토부는 군촌마을 뉴딜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국토부 홍보 영상을 담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샛들마을 사업과 원도심 활력 충전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숲계포구 명소화 사업 등과 이제 연계를 하여 활발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한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흐뭇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가 국토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순선 심의기자님이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취재한 기사는요. 보령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도 도시 샛들마을 사업 선정도시 14개소 중 3개소만이 해당되는 곳으로 충남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보령시 한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샛들마을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천마을 사업의 진행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네, 샛들마을 사업이란 도시주거 취약 지역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말합니다.
국토 개통부는 도시지역 샛들마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했는데 고령시가 상중하 중에 상을 받은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했던 수청마을은 사업 선정 이전부터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마을 주민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열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은 2021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청마을 주민협의체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주민협의체 최석길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마을이 떠나고 싶은 마을에서 지금은 살고 싶은 마을로 변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수청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추장 만들기 체험, 도자기 체험 등 학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청지구 샛들마을 주민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벌써부터 주민들의 웃음소리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네. 수청지구에 대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대감이 크겠는데요? 네, 송계숙 센터장은 인근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 궁촌마을과 균형발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원도심 활력 충전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이 있어 전국 우수 사례들로 주목받게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바쁜 중에서도 도시재생 소식을 전해주신 세 분의 기자님께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채영 기자님, 이 밖에도 그래서 고령 소식지에 실린 기사가 있죠?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현대시장에서 예술과 도시재생의 콜라보 10x10 프로젝트가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총 100여 개의 캔버스에 작가가 그린 작품이 시민이 그린 작품을 교환해가는 프로젝트로 예술과 시민의 연결점이 되는 행사였다고 박효원 시민기자가 전했습니다. 또한 울도담도 쌓지 않은 정원마을 관촌이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마을음악회와 팝업마켓의 소규모 축제가 4월 10일 보령 문화의 전당 광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어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이호정 시민기자가 소식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린형 뉴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남대천 마을이 다같이 걷자 동네 한 바퀴란 슬로건으로 4월 15일부터 현장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정호 시민기자가 소식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공통마을 공동음을 전공해 입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신경숙 시민기자가 그래서 보령 7호에 전하고 있습니다. 보령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과 행사 소식이 그래서 보령 7호에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미디어단 소식지팀의 발빠른 행보에 감사드리며 다음 8호를 기대합니다. 7호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미디어단 방송영상팀 이미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령 감사합니다.